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자신의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것으로 오늘 이 장대한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그 위에 덮인 살결, 그 피부의 빛깔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도 위대했던 생존 전쟁의 최전선을 목격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피부가 유난히 하얀 편이라면 그것은 인류 진화의 기나긴 여정 속에서 보면 농경의 시작보다도 토기의 발명보다도 심지어 거대 문명의 탄생보다도 늦게 나타난 진화의 막내와 같은 형질입니다. 30만 년에 달하는 인류의 전체 역사에서 밝은 피부가 나타난 것은 고작 6천년에서 1만 년 전의 일에 불과합니다. 유전학적인 시간의 척도로 본다면 우리는 방금 어제 태어난 것이나 다름없는 아주 새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흔히 피부색을 인종을 가르는 잣대나 미적인 가치로만 판단하곤 하지만 과학과 역사의 눈으로 본 피부색은 전혀 다른 장엄한 서사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태양이라는 거대한 신과 인류가 수만 년 동안 벌여온 치열하고 냉혹한 협상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DNA에 새겨진 이 붉고도 푸른 피부색의 비밀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30만 년 전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이 머리 위에서 수직으로 내리꽂히던 그 대지에서 시작된 우리 모두의 오리지널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만 년 전 인류의 고향인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은 인간이 맨몸으로 버티기에 결코 자비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정오가 되면 그림자가 발밑으로 숨어버릴 만큼 강렬한 태양빛이 쏟아졌고 자외선은 대기를 뚫고 지상의 모든 생명체를 태워버릴 듯한 기세로 내리쬐었습니다. 이 무렵 우리 조상들에게는 아주 중대한 신체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직립보행과 채모의 소실입니다. 네 발로 걷던 조상들이 두 발로 서서 당당히 걷기 시작하자 태양에 직접 노출되는 신체 면적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동시에 사냥을 위해 광활한 평원을 장거리로 달려야 했던 인류는 체온을 효과적으로 식히기 위해 온몸을 덮고 있던 털을 과감히 벗어 던졌습니다. 땀을 흘려 열을 배출하는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을 선택한 것이지요. 하지만 털을 잃은 맨살은 적도의 살인적인 자외선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자외선은 단순히 피부를 그을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포 깊숙한 곳의 DNA 결합을 직접 끊어버리는 파괴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비타민 B군에 속하는 엽산의 파괴였습니다. 엽산은 세포가 분열하고 유전 정보를 복제할 때 결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영양소입니다. 만약 임신한 여성의 몸속에서 엽산이 자외선에 의해 파괴된다면 태아의 신경관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심각한 기형이 발생하거나 유산으로 이어질 확률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즉, 자외선을 막아내지 못하는 개체는 후손을 남길 수 없었고, 이는 곧 종의 멸종을 의미했습니다. 이때 인류를 멸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한 것이 바로 멜라닌이라는 천연 방패였습니다. 피부 속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이 어두운 색소는 자외선을 흡수하고 산란시켜 내부의 DNA와 엽산을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멜라닌이 풍부한 검은 피부를 가진 이들만이 건강한 아이를 낳아 대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자연 선택은 무자비했고 명확했습니다. 멜라닌이 부족한 이들은 도태되었고 수천 세대를 거치며 아프리카의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짙고 검은 피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기본값입니다. 24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는 오직 검은 피부로만 존재해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검은 피부는 아프리카라는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진화적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강렬한 자외선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을 지켜내는 성벽이었고, 인류가 사바나의 제왕으로 군림할 수 있게 한 생존의 갑옷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그늘 하나 없는 뙤약볕 아래서 온종일 먹잇감을 쫓아 달리는 조상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들의 피부는 태양빛을 흡수하여 심부 조직을 보호하는 짙은 잉크색이었습니다. 그 검은 피부 덕분에 인류는 뜨거운 아프리카의 정오에도 사냥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인류에게 피부색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검은 피부는 곧 건강한 자손을 의미했고, 그것은 곧 종의 번영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검은 피부를 보며 떠올려야 할 첫 번째 이미지는 차별이 아니라 가혹한 자연을 이겨낸 인류의 숭고한 지혜와 강인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완벽했던 검은 방패는 인류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비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약 7만 년 전 일부 용감한 탐험가들이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과 아시아 내륙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의 환경은 아프리카와 정반대였습니다. 위도가 높아질수록 태양의 각도는 낮아졌고, 자외선의 양은 아프리카의 10%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류의 또 다른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D의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외선은 엽산을 파괴하는 악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우리 몸은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뼈는 물러지고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자외선이 워낙 강했기에 검은 피부가 90%를 막아도 남은 10%만으로 충분히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귀한 북쪽의 겨울 아래에서 검은 피부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자외선마저 멜라닌이 꼼꼼하게 다 차단해버리니 몸속에서 비타민 D를 전혀 만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뼈가 휘는 구루병이 창궐했고, 특히 골반뼈가 변형된 여성들은 출산 중 산모와 아기 모두가 목숨을 잃는 비극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북쪽으로 이주한 검은 피부의 조상들은 다시 한번 멸종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동굴 벽화나 유물들은 그 고통의 기록을 담고 있지 않지만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그 시대의 인골들은 말해줍니다. 뼈가 비틀리고 성장이 멈춘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말입니다. 인류가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는 대가는 이토록 혹독했습니다. 태양이라는 보호자를 잃어버린 인류는 북유럽의 흐린 하늘 아래서 점차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 생명의 역사는 다시 한번 우연한 오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의 DNA 복제 과정에서 단 하나의 염기가 잘못 기록된 돌연변이가 일어났습니다.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가진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프리카였다면 자외선 공격에 죽었을 이 밝은 피부의 아이는 햇빛이 귀한 북쪽 땅에서는 오히려 선택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밝은 피부는 희미한 자외선을 더 많이 통과시켰고 더 효율적으로 비타민 D를 생산해냈습니다. 이 돌연변이를 가진 여성들은 뼈가 튼튼해져 출산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졌고 그들의 후손들이 북쪽 대륙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동아시아의 조상들은 각자 독립적인 유전자 돌연변이를 통해 이난제를 해결했고
이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얀 피부를 갖게 된 수렴 진화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인류가 단 한 번의 변화로 지금의 하얀 피부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여러 번의 유전적 사건이 중첩되었습니다. 어떤 돌연변이는 피부를 약간 밝게 만들었고 또 다른 돌연변이는 머리카락 색을 노랗게 바꾸었으며 또 다른 변화는 눈동자 색을 푸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북유럽의 저위도 환경에서 생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백인 혹은 동양인이라고 부르는 그 옅은 피부색은 사실 인류가 멸종의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살결을 깎아내며 얻어낸 생명의 빛깔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극단적으로 몰아붙인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농경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렵 채집 시절에는 생선이나 야생동물의 간 등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며 피부색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1만 년 전 인류가 정착하여 곡물을 주식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곡물에는 비타민 D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고 인류는 오로지 햇빛에만 의존해야 하는 외통수에 걸린 것입니다. 농경 사회가 정착되면서 비타민 D 결핍은 더욱 심각해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얀 피부에 대한 선택 압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하얀 피부는 사실 농사를 지으며 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인류가 지불한 처절한 대가였던 셈입니다. 농업은 인류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신체적인 퇴보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고기를 덜 먹게 된 인류는 키가 줄어들고 이빨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부색마저 검은색을 유지했다면 북유럽의 농부들은 아마 전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진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불과 수천 년 만에 유럽과 동아시아의 거주자들은 급격히 밝은 피부색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것은 인종적인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식단과 지리적 위치가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 증거로 북극권에 사는 이누이트 사람들을 보십시오. 햇빛이 가장 적은 곳에 살지만 그들은 백인처럼 하얗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전통적으로 비타민 D가 어마어마하게 풍부한 물개 기름과 고래 지방을 먹어왔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통해 비타민 D를 만들 필요가 없었기에 피부를 밝게 진화시켜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피부색은 환경과 식단, 그리고 문화가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낸 인류학적 예술품입니다. 이누이트의 사례는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 단순히 생물학적 돌연변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문화적 선택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인류가 북유럽에서도 생선을 주식으로 삼는 해안 거주민으로만 남았다면 지금의 백인이라는 형질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현대로 눈을 돌려봅시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수만 년의 진화 속도를 앞질러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합니다. 자외선이 강한 호주로 간 백인들은 피부암의 위협에 시달리고 햇빛이 약한 북유럽으로 간 흑인들은 비타민 D 결핍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인류에게는 기술과 문화라는 새로운 무기가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와 비타민 보충제는 수천 세대가 걸려야 할 유전적 적응을 단 하루 만에 해결해 줍니다. 이제 피부색은 더 이상 생존을 가르는 족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을 통해 진화의 속박을 벗어던졌고, 이제는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 지구 어디에서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색이 어떠하든 그 안에는 아프리카의 먼지바람과 북유럽의 시린 추위,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조상들의 승전보가 담겨 있습니다. 피부색은 그저 여러분의 조상이 어떤 하늘 아래에서 어떤 햇빛과 협상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지도일 뿐입니다. 우리는 유전적으로 99.9% 동일한 존재입니다. 피부 아래 흐르는 붉은 피와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습니다. 피부색은 차별의 근거가 아니라 인류가 얼마나 위대한 적응의 천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음에 누군가의 피부색을 보게 된다면 그 색 너머에 숨겨진 수만 년의 서사를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3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길고 긴 여행을 함께하고 있는 단 하나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다양성은 곧 인류가 지구라는 행성 전체를 정복해낸 승리의 기록입니다. 그 장대한 생존의 역사가 지금 바로 여러분의 손등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기적의 산물이며 수많은 멸종의 위기를 뚫고 여기까지 도달한 생명의 정점입니다. 30만 년 전 적도의 태양 아래서 엽산을 지키기 위해 몸을 검게 태웠던 조상과 1만 년 전 북유럽의 흐린 하늘 아래서 뼈를 지키기 위해 살결을 하얗게 깎아냈던 조상은 모두 여러분의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생존 일기장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여러분의 피부를 그리고 타인의 피부를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 빛깔이 무엇이든 그것은 인류가 이 거친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가장 최선의 답안지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모두의 피부색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다면 인류는 아프리카를 벗어나지 못했거나 혹은 북쪽 대륙의 혹독한 기후를 견디지 못하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다양성은 인류가 생존을 위해 지불한 세금이자 동시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서로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이 지구상의 그 어떤 가혹한 환경도 굴복하지 않고 정복해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피부색의 차이는 분열의 이유가 아니라 인류라는 종의 위대한 생명력을 찬양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결국 피부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인간은 환경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에 맞춰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적응해 나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의 열기 속에서도 북극의 한기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았고 이제는 그 모든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조상이 얼마나 강인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 강인함을 이어받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피부색이라는 피상적인 차이를 넘어 인간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연대 속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손등을 새롭게 보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빙하기의 추위와 사바나의 열기, 그리고 수만 번의 태양이 져가는 풍경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수천 세대를 이어온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지탱해온 생존의 열망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단순한 껍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 역사의 장엄한 기록이고 조상들이 우리에게 건네준 승리 선언이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기적의 증거입니다. 이 장대한 생존의 기록을 소중히 여기며 인류가 걸어온 그 길에 경의를 표합시다. 우리는 모두 불꽃 같은 태양과 시린 어둠을 뚫고 온 인류라는 하나의 찬란한 빛의 조각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가족입니다. 3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작은 무리의 후손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각기 다른 피부색을 갖게 되었지만 우리의 심장은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습니다. 피부색의 다양성은 인류라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장엄한 교향곡의 서로 다른 악기 소리와 같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어우러져 지금의 찬란한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 차이를 아름다움으로, 그 다양성을 생명력으로 인정하는 성숙한 시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피부에 새겨진 그 역사를 자랑스러워하십시오. 당신은 수만 년의 세월을 뚫고 승리한 자의 후손입니다. 이제 낭독을 마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피부 위에 적힌 그 거대한 기록은 여러분이 숨 쉬는 매 순간 계속될 것입니다. 인류의 여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피부색이라는 생물학적 적응을 넘어 공존과 이해라는 정신적 적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류라는 이름 아래서 서로를 축복하는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